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인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 서구갑 당선인 조인철입니다. 우선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5선 당대표 출신 그리고 재선의 최고위원까지 역임하신 분들 대신에 저를 선택해 주신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쟁쟁한 분들하고 제가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싸움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네. 그것도 뭐 적지 않은 표를 저한테 몰아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절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 또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공약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현안들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신가요? 크게 보면 광주에는 지금 굉장히 할 일들이 많습니다. 광주 전체로 봐서 어떻게 보면 선거 과정에서 계속 느꼈습니다만은 네. 광주는 지역구가 하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역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 전체를 봐야 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주 경제로 보면 자영업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자영업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각 사람들, 각 사장님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광주에 뭐를 할 것이냐, 먹고 살기 뭐냐라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게 광주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생각한다면 네. 도심 융합특구를 빨리 정착시켜서 빛고울 테크노밸리를 하나 만들겠다. 네. 요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주천이 지금 시민들 품에 제대로 안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적 시민 공간으로 재생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광주의 자영업도 살고 광주 경제도 전체적으로 온기가 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곧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네. 되는데요.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신가요? 선거관에서는 계속 시민들이 말씀하셨던 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괜찮게 굴러가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던지셨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민심이었고 4월 10일 총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회가 민생을 챙기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등원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광주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대로 가는 게 없습니다. 애교면 애교, 경제면 경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패러다임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당면 과제로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해서 우리 사회 구조나 어떤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면 그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의 당선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선택이 됐고 네. 결국은 민의를 가장 받드는 게 1번입니다. 네. 그 민의는 4월 10일 총선 과정에서 이미 나타났고 총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우리 민생을 좀 제대로 돌봐달라라는 네.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구 문제로 한정을 해보면 광주는 청년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게 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죠. 지역 소멸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인구는 줄고 있고 청년은 빠져나가서 고령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도심 융합 특구를 제대로 빨리 정착을 시키자. 네. 예를 들면 경기도 판교의 테크노밸리 이런 모형들을 광주에도 앉혀서 네. 광주가 명실상부한 호남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장기 성장할 수 있는 네.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어서 네. 당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가요? 당내에서는 이렇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기 전에 네. 이미 정당인입니다. 네. 정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원들의 뜻을 또 잘 받들어야 되는 것도 제 몫이고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인으로서 그다음에 정당의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운영이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국회의원 초선이신데 앞으로 초선 의원들은 또 이렇게 정치력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를 텐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초선이라고 우려를 하게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첫 번째는 경험 부족. 사람들이 경험을 부족하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짧아서 네. 우리 지역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광주 정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광주 내려오기 전에는 계속 중앙정부에 계속 근무를 했고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예산실에 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예산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이 다 정치 과정입니다. 그 정치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로 정치하기 굉장히 정치하고 친숙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네. 거죠. 예를 들면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나면 9월달 제출하면 거의 하반기 3, 4개월 동안은 국회에서 거의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험 부족에서 오는 4년 동안 국회가 무엇 한다라는 거 알다가 끝난다라는 그런 우려는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새 앞선 또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요소야대 상황이 계속적으로 또 재현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중간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소야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네. 이런 경우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인 것 같고 그거는 국민들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전부 시행령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시행령 통치를 가다가 주요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거부권으로 거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는 후퇴시키고 애교력 부조로 해서 대외적인 어떤 위상은 낮아지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퇴행해 오는 앞으로 나가도 부족할 판에 지금 퇴행해 오고 있는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그 기저에 윤 대통령의 어떤 기본 성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본인의 의사를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그런 것 같아서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 뭐 소통을 열심히 해서 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 대표적인 게 김건희 특검법 같거든요. 네. 국민들은 60% 이상이 좀 해달라라는 거였는데 그냥 거부권 행사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 뜻하고 전혀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어서 계속돼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약하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가지고 21대 때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거기서 얻은 많은 노하우들이 이미 쌓였을 겁니다. 22대에서는 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제대로 된 국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유세 기간에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그중 인상 깊었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바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지역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해달라. 이게 대한민국이냐. 이렇게 네. 못 살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거 과정에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지역민들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현 정권에 견제를 하고 현 정권을 교체해달라는 게 1번이더라고요. 네. 그게 지금 4월 10일 총선 결과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가장 컸기 때문에 4월 10일 날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시민들이 제 정치 네. 스승이구나. 시민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우리 시민들을 따라서 하면 실패는 없겠다. 시민들을 열심히 받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네. 당선인은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또 상임위 활동을 네. 해야 네. 하는데요. 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가고 싶은 곳도 있고 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보탬이 될 것이냐 이게 선택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에 지금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보면 건교는 광주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건교이 그다음에 산자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지만 네.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 새로운 원내대표께서 초선들의 의견은 가능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초선 의원님들이 많은데 네. 네, 이 부분에서 겹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난달에 저희가 초선들이 아니고 당선인 8사람이 같이 모였어요. 네. 모여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를 광주에 필요한 상임위가 뭘까? 그래서 8개를 일단 먼저 뽑았고요. 네. 그 상임위를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하나씩 가져가자라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의원 역할을 더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잘해야 될 것은 민의를 받드는 것이라고 보면 첫 번째는 소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을 가장 잘하는 방법, 그 방법들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중앙 정치인의 무대에서의 소통. 이건 의원들 간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 간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소통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짜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에서 소통은 그래서 이제 아직 구체화는 안 시켰습니다만
그냥 얼핏 생각해 본 게 좀 우리 지역민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해 관계자분들하고 현안 이해 관계자들분들하고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매주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토요일 아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늘 소통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수기도 해야 되겠고 제가 다른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일단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지역민들과 또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또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광주 지도를 펴놓고 보면 광주 서구가 한 중앙에 있습니다. 네. 마리 서구지 사실은 중구에 가까운 곳인데요. 이거는 이제 광산군이 광산구로 편입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 서구의 행정기구라든지 언론기관 뭐해서 전부 서구에 집중돼 있고 네.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갖고 있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이 됐는데 지금 한 20여 년 되면서 이제 좀 낡기도 하고 다른 데로 지금 빠져나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이 서구를 명실상부하게 중심으로 만드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융합특구를 빨리 정착을 시켜서 빛고울 테크노밸리로 만드는 겁니다. 네. 테크노밸리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오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고 거기는 반드시 거기가 제 생각에는 거기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북구에 이미 우리 AI 인프라들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요것들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을 같이 깔아주면 여기에 테크노밸리, 빛고울 테크노밸리가 정착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 힘겹게 왔습니다만은 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선거 과정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럽니다. 왜 잘 몰라보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잘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고 되게 잘 알아보면 좋은데 잘 몰라보시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제가 처음 만나는 분 명함이나 뭘 받으면 다 기록을 해놓거든요. 인상착이나.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일부러 좀 아는 체 해주시고 해주신다면 더욱더 고맙고 더 반가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